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프랑스에 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가지고 많이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그 줌이라는 요즘에 또 많이 쓰는 거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제한적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합니다만은 물리적인 대면은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제약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류가 계속해서 적응을 해왔잖아요. 그 외부의 장애물에 대한 적응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의 발전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비대면 사회 다만 진짜 비대면이 아니고 가상세계를 통한 그런 어떤 그 대면이 활성화되는 그 길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돌다리가 이런 그 몇 가지 이제 줌도 있고 팀스라든가 뭐 각 회사들이 이제 제공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2월호가 또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 안에도 볼만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하면은 흔히 요즘 우리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말초적인 걸 자극을 하고 기사로 흔히 말하는 낚시글 들어가 보면 별낸 게 없고 그리고 읽기 쉬운 거 그러니까 아주 단 것만 섭취하는 어떤 그런 저널리즘이 좀 굉장히 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정말 물론 저도 소속원으로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좀 무한하긴 합니다만은 정말 읽을 만한 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직원들의 어떤 혼신의 노력인지 몰라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언론다운 언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신문 월간지죠. 매달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성일권 박사님 모시고 새로운 12월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 건강히 잘 지내시죠? 예, 예, 그럼요. 대표님이 지금 계시는 네, 곳은 서울이고 저는 지금 네, 파리에 있고 그렇죠? 네. 얼굴이 좀 확진자처럼 보이네요. 좀 이렇게 아, 어디 밖에 못 나가셔서 그런지. 네, 전 좀 약간 부은 것 같아요, 얼굴이. 진짜 네, 좀 많이 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는지, 네.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은, 음. 얼굴이 좀 이렇게 부어 보이고 그러네요. 통행이 좀 어떻게 자유롭지 못하나요? 거기는 하루에 뭐, 저기 확진자가 뭐 수만 명이라고 하던데. 예, 좀 상황이 뭐, 어떤가요? 프랑스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겠습니다만은, 한동안 그 2차 위기를 겪었죠. 그래서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2차 위기가 찾아와서, 어, 점점 그래프가 이제 상향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가는 중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봉쇄에 들어갔죠. 과거에 한 차례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4월쯤이었죠. 봉쇄가 있었는데 풀렸다가 이번에 다시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 걸어서 1시간 거리 이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는 그것도 허가증을 받아야만 그렇게 이제 한동안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가 이제 꺾여서 밑으로 내려가서 정점을 찍었을 때가 지난 11월 8일 8만 명이 넘었어요.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이 넘. 어유, 오늘 자료를 보니까는 하루 확진자가 12,0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000명이 조금 넘는데 음,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죠. 음, 프랑스의 수준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 지금은 하루 3시간 거리에서만 이동할 수 있는 물론 계속해서 이제 그 증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속도로 가면은 아마 12월 중순쯤에는 아무래도 12월 말 되면 소비가 많아지잖아요. 경제를 이제 위해서겠죠. 봉쇄를 푼다. 이제 현재는 이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거는 추이가 이대로 갔을 때의 이야기고 이제 한번 지나봐야 되겠죠. 지금 프랑스는 그런 상황이 세계에서 지금 네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프랑스가 되어 있죠.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에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네, 네,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프랑스의 하루 확진자 정도 그 수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튼 한편으로 천만 다행이면서도 네.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지금 임 박사님을 비롯해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통행에 주로 어디 다니세요? 자유롭게 어디 어, 뭐 식품점 아니면 지금 현재 음, 프랑스에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은 그러니까 필수 품목으로 분류된 것들,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음, 되니까 식품점 그것도 이제 그 기호식품 이런 거 말고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식품점들 같은 음, 경우에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허가증을 받고 허가증이라는 건 무슨 어디 가서 뭐 구청에 가서 뭘 받아 그런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나간다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들고 나가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나가면은 그런 그 필수적인 물건들을 사는 그리고 약국이라든가 병원 이런 데는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시간 거리 이내에 운동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음. 자택근무를 하고 있죠, 지금은. 아무튼 저 임상원 박사님 저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그 위험 속에서 부디 하시는 일 잘 하고 무사 귀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2호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12호로는 잘 보이죠? 예, 잘 보여요. 예. 네. 뭔가 달라진 게 보입니까? 그 제호 글씨가 달라졌네요. 네네네. 좀 눈에 띄죠? 이렇게 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고 한글로 그렇죠. 예, 큼지막하게 쓰니까. 그 옆에는 이제 불어로 표기를 했어요. 예, 르몽드 원래의 디플로마티크라고. 로고가 그대로 네네. 있고, 예, 네네. 그 지난 10월 한글날 그 이후에 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연이어 이렇게 한글 제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음, 근데 독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다시 또 프랑스어를 또 전면에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음. 어, 저희가 이번에 르몽 디플로마티크 12호를 제작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왜요? 많은 이유는 그 프랑스가 확진자가 전 세계에 이렇게 네 번째로 많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본사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라넷을 통해서 저희가 기사를 공급을 받는데 마감이 우리가 24일인데 23일까지 이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음,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음, 알림이 발행인이 쓰는 발행인, 칼럼조차도. 음, 네. 그래서 알림이 발행인이 쓴 칼럼을 역자 두 분이서 나눠서 번역을 했어요. 아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사진이 어려워서 이 사진은 프랑스 본지의 일면 사진하고 달라요. 그래서 음, 요거는 다른 마니에르 드부와 음. 저희가 또 다른 어떤 또 잡지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개간지, 네, 거기에서 따온 사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참 그렇게 어려움 많게 제작을 했어요. 음, 그래서 뭐 용케 그래서 12호로도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고 또 재미있고 음, 또 유익한 이제 기사로 이렇게 채웠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저기 뭐 제가 박사님께 보내드린 예, PDF 잘 받으셨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2호로를 보면 아무래도 미 대선이잖아요. 물론 네,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12호로는 승자 바이든과 패자 트럼프의 그 상반된 성적표를 한번 음, 뜯어보고 대선 이후에 미 정치 전개가 어떤 양상을 띌 것인가를 좀 네, 예측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중국이 또 이 틈을 타고 이렇게 또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국이 어떤 지구촌 사회에서 갖는 어떤 위상,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음. 걸 좀 굵직하게 다뤘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그게 전 음, 세계 가장 큰 이슈였으니까 어떤 그 네, 국제 정치학 관점에서 그리고 지정학 관점에서 이제 미국의 앞으로의 그 정치적인 그런 변화 예상이라든가 국제사회 반응,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이 미국에서 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중국의 어떤 그 앞으로의 그 입장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한 그런 음, 기사들이 있었다. 그런 거네요. 네. 굳이 예, 이제 국제 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코로나 시대고 하니까, 그래서 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런 세계의 양상, 응? 네네. 어떤 그걸 다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부채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돈을 많이 문제요? 푸니까 부채, 돈을 음, 많이 이제 풀어내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것도 좀 다뤘고, 음, 그리고 지구촌에 또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은 여러 가지 제3세계라고 할 음, 수 있는, 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팔레스타인이라든가 또는 뭐 기타 어, 어떤 소외된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도 음, 다뤘고, 또 아프리카 문제 다뤘고, 또 이 문화 문제,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짓다 보면 그렇게 예, 예, 다뤘어요. 예.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예, 조금 전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테마별로, 하나 네. 정도씩 이렇게 하고 또 특히 이번 호에서 대표님이 이렇게 밀고 싶은 이거는 꼭 한번 재미있는 음, 음, 기사다라고 하시고 싶은 거 음. 하나 소개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우선은 예, 일면 음, 톱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미국 사회 또는 이제 우리 지구촌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 트럼프의, 이게 일면 제목이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이에요. 그렇죠. 응? 잘 뽑으셨네요. 트럼프, 네, 트럼프는 없지만 미국 사회에 어떤 트럼프의 어, 정치 신념이랄까, 음, 트럼프의 어떤 정치 양식, 음, 이런 것을 추종하는, 네, 응? 이제 또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네네. 트럼피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 사회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이게 대단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서로 양분된 그런 네, 양상을 보여줬어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자신이 대통령 됐을 때보다도 득표로 봤을 때는 천만 표를 더 득표했다고 해요. 어, 그러나 역시 또 이 선거제도라는 게, 미국의 선거제도라는 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각 그 지역 주별로 어떤 또 득표제가 있어서, 그래서 바이든이 이겼지만, 그러다 보니까 패자도 이 자기 어떤 그 승패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승자도 대단히 찝찝하고, 이제 이런 이제 미국 사회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은 이상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의 어떤 세계적인, 음? 음, 어떤 보편화, 음, 이제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상이라면 음. 미국적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윌슨의 어떤 국제주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유엔 창립의 기본 바탕을 깐 윌슨의 어떤 국제주의적,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죠. 이 음, 질서, 이것이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기본 철학이었고, 음, 음, 또 루스벨트의 어떤 현실주의, 음, 이런 것은 미국의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한 어떤 현실 정치, 음,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공화당의 기본 철학이었다면, 네, 네.
지금은 그게 사실은 많이 무너졌어요. 네. 그것이 많이 음, 무너지고 이게 이제 트럼피즘이 그 하나의 그게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건데 트럼피즘은 트럼프는 과거 공화당의 그런 현실주의도 아니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어떤 이상주의도 아니고 아주 그렇죠. 복잡 미묘해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음?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유색인종도 아니고 소외계층도 아니고 백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백인들인데 약간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백인들. 그렇죠. 네. 음? 근데 이 백인들은 사실 고전적으로 보면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야 되는데 이제 음,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음, 민주당은 또 반대로 대단히 음, 엘리트층들, 음, 음? 엘리트 백인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뭐 유색인종도 있죠. 이제 네네. 이렇게 민주당이 요렇게 사실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는 대단히 소수 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는 인권 또는 뭐 어떤 불평등 이런 걸 위해서 민주당이 그 대단히 이 애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바뀌었다는 거죠. 음,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여기에는 과거에 클린턴, 오바마를 거치면서 미국이 능력주의 사회가 되면서 어? 능력주의. 왜냐면은 클린턴도 대단한 자기 집념으로 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잖아요.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음. 그렇죠? 다시 응? 말해서 어떤 응.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개천에서 용이 난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그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케이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민주당의 어떤 대표 대선 주자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도 되고 성공적으로 그렇죠? 잘 풀었고 결국 그렇게 네. 되면서 그 정말 그 소위 말해서 잘난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보편 관념 이런 것들을 그렇죠. 오히려 그런 민주당이 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사회의 보편적인 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주의라는 게. 음, 그래서 미국은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음. 이런 그- 게. 그렇죠. 그런 그래서, 면에서 그러니까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능력 음, 없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땅이 결국 미국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뭐, 책도 나와 있지만, 음, 어, 이제 그런 어떤 이 공정하다는 것의 의미, 공정. 우리가 공정하는데 이게 미국 사회는 politically correct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정치적으로 올바름에 대한 그런 어떤 넌센스, 역설인 거죠. 음, 자, 이 어떤 공정하다, 이를테면 또 유기농, 또 정당하다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옳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또 예를 들어서 유기농 좋아, 환경도 좋아. 근데 이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중산층 이상, 엘리트층이라는 거죠. 음.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유기농 같은 거. 유기농 좋은지 다 알아요. 또 친환경 좋은지 알아요. 좋은 줄 그걸 알지만 누리는 돈이 없어서 못 사람들은 먹는 거죠. 당연하죠. 이제 요런 것은 이제 민주당의 그런 정치로 올바름이, 사실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예를 들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딱 가짜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음, 웃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트럼피즘은 사실은 이런 소외받은 계층을 파고드는 음.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그렇죠. 포퓰리즘.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의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은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만의 우리가 이제 사실 한국에서도 많이 미국이 저럴 줄은 몰랐던지 비웃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전체적인 그 정치적인 흐름을 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가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유럽의 경우도 전통적 의미에서의 좌파들이 많이 몰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 그 20세기 말의 좌파의 몰락과는 양상이 다른,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그 경제 이데올로기로서
어떤 성공 사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래서 몰라 그랬다면은 지금 현재의 그 전 세계 유럽을 포함해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좌파의 몰락은 대표님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어, 좌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없지 않느냐. 뭐 지금 공화당하고 차이가 뭐지? 결국은 음, 엘리트들이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 사는,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는 잘난 사람들이 잘 사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 그 소외된 사람, 밀려난 사람들, 나름 살려고 하는데 밀려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우리가 어디다 호소를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계층을 많이 놓쳤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 대선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의 그 옛날 그 예비 후보였던 샌더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가 기고문을 썼던데, 민주당이 앞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하위 계층을 놓친다면은 앞으로 승산이 없다, 이런 기고문을 한 썼더라고요. 음, 굉장히 그 미국 민주당을 포함을 해서 어, 좀 되새겨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과거의 포퓰리즘은 이 그 경제적으로 낙후된 사람들이 우리의 권리를 달라고 하면서 다른 앞뒤 사정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인권, 그러니까는 일차적인 인권이죠. 먹고 살아야 되는 권리.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포퓰리즘도 그냥 용납을 했던 그런 이제 얘들이 음, 있었는데, 지금 최근의 포퓰리즘은 그런 의미에서 포퓰리즘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백인 남성, 그리고 약간의 나이가 있는, 그리고 학력이 낮은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남성이라는 게 뭐죠? 과거에는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지금 다 노래. 그냥 똑같이 나누래. 여성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어느 정도 가진 게 있으면은 놀 수 있는데, 자기도 없는 사람들은 놓기가 힘든 거예요.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나는 백인이야. 과거에 백인이었으면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지금 다 노래. 그러면 유색인종들과 그냥 다, 그리고 유색인종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 대통령까지 돼. 근데 난 이게 뭐야, 이런 거.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 과거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이런 지위를 가졌던, 다시 음, 말해서 음,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 있잖아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기득권이었던 거고, 그리고 백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기득권이었던 건데, 지금은 이런 걸 다 놔버리라니까. 이러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달려드는 그런, 그러니까 과거의 포퓰리즘하고 다른 양상으로서의 포퓰리즘, 이게 지금 미국의 이제 변화인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가 그 말씀하신 그 트럼피즘 현상에서 우리가 음. 이제 좀 봐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의 그 필자 제롬 카라벨 버클리대 교수예요. 이분에 따르면 이제 공화당은 트럼프를 공화당이 이제 트럼프를 내세워서 새로운 섬이 그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면, 음, 이제 바이든에게 이제 숙제가 있어요. 바이든에게는 뭐냐면 트럼프의 망령에 맞서서 잃어버린 지지층을 이제 그렇죠. 다시 회수해야 되는. 그 음,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책을 냈잖아요. 이게 뭐냐면 책 제목이 한글말로 능력주의의 폭정, 음,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는가라는 책. 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안 나왔어요. 다른 번역으로 나왔는데 음, 음, 그게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더 영어로는 더 Tyranny of Merit, What Became of the Common Good, 이렇게 Common Good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발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튼 이게 이분의 주장도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 금권 엘리트의 그 능력주의, 음, 이게 미국 사회의 과거의 고전적인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틈바구니를 음, 떤 파고들어서 음, 이게 포퓰리즘으로 연결돼서 지금 미국 사회를 이게 양분시킨다는 거죠. 음. 근데 요거가 이번에 이제 주된 기사로 음.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그래서 이제 아까 읽어보면 되게 괜찮을 것 말씀드린 같아요, 그게.
네, 그래서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의 득세라는 그 글 옆에 음, 또 눈물을 짜는 아메리카 신파극. 음, 그러니까 이거 지고 나서 이기거나 진 사람들이 다 눈물 짜는 거야. 음, 공화당은 공화당 지지자대로 눈물을 짜고, 어? 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눈물을 짜고, 다 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공화당 지지자들은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분한 거지. 어? 음, 예를 들어서, 뭐, 표도 그렇게 많이 얻었는데, 응? 음,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거 너무 감격스러워서, 음,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느냐에 대해서 음, 또 눈물을 짜고 또 그다음에 민주당을 승리를 했지만 씁쓸한 승리죠. 음, 세르지 알림이 프랑스판 발행인은 이렇게 민주당의 씁쓸한 승리라고 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음, 꽤 긴 글을 쓰셨는데 그런 게 이번에 12월에 주요 기사였고요. 음.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코로나. 비중이 있게 다뤘어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는 일면 하단에 보이시나요? 네네. 하단에 네. 김기석 상공회대 총장님이 어, 코로나가 홍보회대 일깨운 총장님이 네네 가 일깨운 인류에 응? 코로나가 일깨운 인류에.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긍정의 관점에서 글을 쓰셨는데 음, 그러나 실제로는 난감하죠. 그래서 글을 우리 성공회대 교수님은 그렇게 이게 뭐 코로나로 해서 응?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인류애를 많이 여기서 좀 일깨웠다. 그런 어떤 긍정적 바람직하게 우리가 좀 어떤 미래를 좀 진단하셨는데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코로나는 사실 가난한 나라를 갉아먹는다. 음, 이제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질베르 아슈카르라고 파리 8대학에서 학위를 했고 런던 대학교 동양학과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질베르 아슈카르 교수는 이 대봉쇄 조치로 인해서 제3세계가 파국으로 가고 있다. 음, 코로나19는 빈국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실제 음, 그렇잖아요. 이게 코로나라는 걸로 해서 가난한 나라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음,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코로나19로 해서 이것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부유층들은 이번에 우리 뭐 부동산, 증시 막 폭등하잖아요. 그 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막 떼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나 이게 자영업자들 월세도 내기 힘든 또는 알바해서 끼니를 때우고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이런 분들은 대단히 힘들잖아요. 네, 이 국내에서도 그런데 국제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음, 음,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이거는 안치홍 박사가 이제 네, 쓴 글인데 예, 코로나가 어떤 사회주의적 상상력을 자극시켰다. 그래서 시민 참여형 공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음, 시민 참여형 공유가 어떤 시장의 맹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진행해야 할 어떤 과제도 있고 이것을 대단히 길게 글을 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이 제약업계가 대단히 그래서 대형 제약회사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마치 실험실의 음, 어떤 동물처럼 음, 이 기니 피그처럼 네네,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네, 그런 얘기를 했고 음, 그다음에 또 이번에 프랑스의 디디에 라울 교수 알죠? 예, 예, 예. 그 지금 뭐 마르세유 마르세이 교수. 예. 그래서 프랑스에 좀 얘기를 했어요. 예, 음, 필리프 데깡,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그 이제 부편집장인데 네, 데깡 기자는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프랑스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음, 그래서 이 의료계가 음, 완전히 비즈니스 세상이 돼버렸다. 음, 네, 완전히. 그래서 이 보건 의료인과 제약회사의 어떤 미묘한 관계 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게 전염병이 한 번씩 생기면 네, 사실은 임상시험
이게 할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런 그 짧은 기간에 이게 제대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고 보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게, 사실은 보건의료원, 제약회사, 그 다음에 당국, 이 음, 3자가 음. 대단히 어떤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약이 이렇게 유통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가운데 이제 비즈니스 세상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대단히 재밌게 봤어요. 그 프랑스에서 최근에 한국에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홀드업인가 그 제목으로 영화가 하나 저도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다큐멘터리 봤어요. 보셨어요? 네네. 그게 한 그게 뭐, 600만 명이 봤다면서요. 네네 굉장히 많은 프랑스인이 봤고 그 일종의 그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음모론 그러니까 이게 찬반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요. 네. 반대 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게 전형적인 음모론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코로나가 거대한 음모의 어떤 그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이게 이제 그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좀 재밌는 것이 유럽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 그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 코로나는 어떤 그 거대한 어떤 그 음모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 그 가공의 그러니까 그 인공적인 어떤 그 위기다. 그런 그 이야기 가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여러 가지의 그 음모론이 있을 수 있는데 코로나의 전반적인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더 작게 얘기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약 회사와 관련해서 빅 그 파르마라고 하는 흔히 요즘 말하는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진가라 그럴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위기 상황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과연 놓치시겠는가?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음모론도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는 이것을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설들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나갔다, 이거는 뭐 설득력 있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음지에서만 유통되고 음모론으로 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꺼내 가지고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토론거리를 만들 그런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제 TV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 그 화이자가 음, 그 백신을 이제 개발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네, 우리가 이제 수입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뿌릴 건데, 음, 수입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조건 하나를 놓고 지금 다투는 모양이에요. 음, 음. 그래서 화이자는, 이 약을 먹고 만일 후유증이 생기면 책임 못 진다? 화이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음, 규정을 넣어달라고. 음, 우리 정부에서는 또 그게 곤란하니까 음, 이제 음, 그런 부분을 음. 놓고 이제 막판에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제 어, 어떤 논의를 하고 공방을 있는 것 한다. 같아요. 예, 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실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보건기구 WHO잖아요. 네네네. WHO에 미국이 탈퇴를 했잖아요. 음, 트럼프 정권에서. 네. 근데 지금 거기에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그 음, 재단하고 음, 그다음에 또 빌 게이츠와 관련된 또 몇몇 기업들이 한 서너 군데가 WHO에 그 돈을 음, 좀 많이 내고 있잖아요. 미국 네네. 에 그래서 네. 상당히 이 시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음,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그 입김이 과거에는 이게 개별 국가 단위로 음, 국가들끼리의 어떤 협의 속에서 세계 보건 정책이 만들어지고 할 텐데 음, 이제는 그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음, 이제 음, WHO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렇다 보니까 아까 뭐 그런 뭐
음모론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이 음모론으로 취급하기 힘든 게 네. 바로 이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국지정치학적인 그런 어떤 측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퇴퇴를 하고 그 사이를 뚫고 어떤 제약회사들이 또는 백신 회사들이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아까 말한 대로 국가, 우리나라에서도 화이자 같은 데서 백신 어떤 제조회사가 또 후유증 이런 것은 뭐 빼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걸 보면 여하튼 그런 문제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2월에서는 네. 이 피리스 데칸 기자가 음, 이렇게 자세히는 뭐 그런 음모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음, 지극히 냉정하게 음. 어떤 그런 의료 어떤 그런 업계와 또 네. 제약회사 이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진단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든 그리고 간에 우리가 이제 그 정상적인 언론, 우리가 이제 제가 초반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추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이성에 기반한 그런 그 판단, 그 다음에 그런 그 추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에게도 그렇고, 언론의 소비자에게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방금 소개해 주신 그런 기사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많은, 그러니까 음지에서만 돌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 그 안에서 보면 진짜 설득력 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 언론 지상으로 끌어내 와가지고 많은 그 이성을 가진 사람들,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뭐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또 아까 모두의 그 중국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네, 중국은 지금 코로나가 그렇게 생각만큼 음, 이제 초기에는 대단히 힘들었는데 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 중국이 쭉쭉 뻗어나가는데 음, 그래서 중국이 유엔에서 벌이는 바둑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네, 진 휴스 기자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중국을 중심으로 어떤 이 세계가 음, 새로운 역학관계가 이제 형성되고 있다라고 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분의 글에 따르면은 중국은 국제연합, 그러니까 유엔이죠. 유엔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그 방식은 어떤 자국의 인력을 과거에는 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유엔에 돈을 낸 만큼 유엔의 어떤 인력이 이렇게 배치되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영어의 한계라든가 네, 또는 네, 어떤 국제 어떤 감각의 그런 거라든가 네, 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음, 국제사회에 어떤 자기 자국의 인력을 곳곳 중추적인 위치에 배치를 하고 음,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어떤 배 있잖아요. 이 음, 산단 음, 막강한 이제 하늘은 미국의 어떤 항공회사들이 이렇게 주름 잡고 있지만 바다는 이제 중국. 응? 그래서 이 중국은 이렇게 막강한 어떤 선단을 구축해서 식량 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남중국해 영유권을 이렇게 휩쓸기도 하고 또 북극 뭐 이렇게 알래스카 막 얼음도 막 깨가면서 뭐 이 지구를 막 뭐 몇 바퀴씩 돈다거나 이 중국의 이제 선박들이 그 막강한 영향력을 응? 이제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음, 또 음.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렇게 중국의 영향력을 사실을 지지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요. 그렇죠. 응? 그리고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뿌리는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중국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가 그래서 뭐 일단 나라 수가 많잖아요. 음, 아프리카가. 음. 그렇죠? 나라 조그마한 나라들이 많. 국제연합은 1인, 네, 1국 1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유엔에서는 아마 중국이 미국을 뭐 거의 따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아쉬운 것은 인권 의식이 보편적이지 못한 그런 나라가 그 패권을 장악을 했을 때 어떤 그 결과가 벌어질지의 어떤 끔찍한 어떤 예상,
결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이제 그 경계를 하게 만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중국이 현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그런 그 임무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비교적 좀 딱딱하고, 그렇죠? 좀 네. 묵직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조금 좀 부드러운,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가 깊은 네. 이런 글들을 좀 소개할까요? 예. 어, 우리 그 너무 길게는 어려우니까 한 두 개 정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그보다 훨씬 많은데, 그래요. 이걸 두 개 다 볼 정도. 수는 없으니까. 네. 여기 일면 오른쪽 상단에 에리카 위키 리옹대학교 역사과 교수가 쓰신 거예요. 쓴 네. 건데 제목이 향수와 위생 그리고 여성이라는 제목이에요. 음, 음. 그래서 우리 그 프랑스 하면은 역시 향수잖아요. 네. 그렇죠? 또 그건데 문제는 그 향수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음.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 싹 그렇게 그 밝은 측면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이렇게 보면은 뭐 여성 청결제, 구강 청결제, 쭉 기타 뭐 어떤 앞치 뭐죠? 이렇게 냄새를 식혀주는. 향수의 원래 그 출발이 악취를 네. 제거하기 위해서,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출발한 거니까요.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 그림 같은 게 좀 보이죠? 좀 네, 그림을 좀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게 여인의 미덕은 음, 적어도 19세기 음, 예, 그 이제 향수가 한참 발전했을 때 여인의 미덕은 몸 안에 나는 냄새를 제거하고 음, 몸을 향기롭게 해서 남성을 기쁘게 하는 음.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전형적인 그러니까, 오브제로서의 그 대상으로서의 여성관이죠. 그러니까 여성은 향수 사용과 관련해서 예의와 어떤 규범 같은 게 있는데 남성은 어떻게 했어요? 음, 뭐 요즘의 남성들 말고 옛날 남성들, 남성들은 뭐 남성도 그러면 남성이면 향수가 많이 발전해야 되겠죠. 응? 근데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여하튼 그 미덕의 향을 위해서 미덕의 향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청결함, 젊음, 순결함의 음, 어떤 이런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그런 향기가 그렇게 쓰였고 뭐 그런 역사를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본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한번 좀 그러니까 한 번쯤 여성들에게 그 화장품이 많이 그 팔리고 여성들이 이제 선호를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세기에 걸쳐 가지고 이제 여성들에게 강요되어 왔던 그 청결에 대한 그 강요. 물론 청결한 게 나쁘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여성들에게는 항상 그러니까 어떤 미덕을 강조 그리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게 이제 강요였는데 왜냐하면 왜 남성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미덕으로 취급하지 않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정숙한 것. 네, 여성들에게만 네, 정숙이 좋잖아요. 좋은 건데 여성들에게만 강요를 해왔고 청결, 음, 청결이 좋죠. 그 자체는 좋은데 왜 여성들만 그런 강요를 받아왔느냐. 그리고 음, 현명함, 음, 가사에서의 현명함 이런 것들도 남자는 우리 항상 드라마 보면 남자들은 재산 탕진하고 노름하고 그러면서 살고 여자들이 그 현명하게 다 바느질 삭바느질해서 꾸려나가서 자식 가르치고 전부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현명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여자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 역할을 해줘야 되고 남자들은 나가서 그 엉뚱한 짓 해도 된다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난 전 그렇게 봐요. 그 결국은 그 역사가 계속 그런 것만 강요해 왔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는 많이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엔 저는 그 남성 향수 요즘은 보니까 군인들도 뭐 뭘 바르고 하더라고요. 그 뿌리고 바르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군인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임 박사님이 옆에 지나가면 왠지 냄새가 참 좋은 냄새가 가끔씩 나잖아요. 그거는 제 몸에서 나오는 원초적인 향기. 아, 저는 뭐 안 바라요. 저는 프랑스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길래 음. 좋은 향수를 바르셨나?
아니었어요? 저는 향수 안 음, 뿌리죠. 네. 비누도 싼 거 쓰는데 여하튼, 뭐. 네. 아무튼 농담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무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것도 보면 우리 그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짚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하자면, 네. 넷플릭스 어떻게 자주 보십니까? 예? 넷플릭스 자주 보세요? 넷플릭스. 예, 저는 보죠. 네. 요즘에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음, 터키 드라마를 열심히 본다고 그래요. 그 터키 네. 드라마가 대단히 그래서 열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 이 터키가 사실은 우리가 이걸 보면 제목은 이거예요. 넷플릭스는 라틴 아메리카 드라마를 어떻게 바꿨나라고 하는데 음, 터키가 우리하고 좀 비슷한 모양이에요. 저기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가족 음. 중심적이고 네, 그런 게 좀 있죠. 예. 네. 그리고 소소한 뭐 여러 가지 남녀 사랑 음, 그러면서도 우리하고는 조금 우리가 한 70년대, 80년대쯤 되려나? 음, 적정한 어떤 수준에서 멜로 음, 있잖아. 너무 과하지도 않고 음, 음, 드라마가 음, 이렇게 삼각관계라든가 음,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뭐 막장은 아니고 음. 응?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노골적이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우리 노골적으로 지금 막 초기에 그 한류 이런 것들이 그 터키라든가 이런 서아시아권에 많이 좀 그 퍼졌잖아요. 그런 네네. 어떤 자극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 드라마가 음. 이런 멕시코라든가 이런 저 중남미에 엄청 인기예요. 그렇죠. 지금 되게 요즘. 재밌는 현상이네. 왜냐면은 그 우리 한류 드라마도 남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단 말이죠. 네. 묘한 어떤 그 문화적인 동질감이 또 있는 모양이다. 라틴 아메리카가 일종의 이제 청교도주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음. 카톨릭 국가고. 네네. 네, 이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성관계, 동성애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으면서 음, 음, 이제 그동안에 카톨릭 사회에서 금기시 됐던 이런 소재들, 성적 소재들을 다루는 거예요. 음. 다루는데 적정한 수준에서 네. 좀 쓰다 보니까 터키 드라마가 사실은 우리 한류가 그리 가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이제 완전히 터키 드라마가 음, 그래서 음, 중남미에서 엄청나게 인기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런 트렌드 아주 그 재밌는 현상이에요. 재밌는 현상이고 뭐 나머지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먼 에인젤이라고 있어요. 뭐저 철학자인데 음, 노먼 에인젤의 그런 이야기 음, 또 슬라브의 지적이 쓴 급진성으로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 음. 또 요즘에 한정판 있잖아요. 뭐죠? 저기 리미티드 에디션 네, 뭐 나이키 신발이라든가 네네. 에르메스 이런 명품들 있잖아요. 음, 이런 한정판에서 우리가 엄청 막 긴 줄을 막 1,000명씩, 2,000명씩 막 줄져서 기다려서 그 사는 네네. 네. 추운 겨울에 막 텐트까지 쳐가면서 그래서 나는 소비한다, 고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제 그런 글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되게 이런 글들로 해서 이번 12월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다양하네요. 역시 그 기대했던 만큼 음, 우리 초반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국제 시사 문제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이제 무거운 어떤 국제 정치, 외교 이런 문제도 당연히 들어있지만 자칫 놓치기 쉬운 또 이런 거 아주 그 세세한 부분, 그 인권 문제, 뭐 물론 이제 문화 현상 이런 것까지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또 이번에도 역시 많이 잘 선보여 주신 것 같네요. 네. 12월호가 이제 나왔고, 어쨌든 그 제호도 한번 이제 한국 그 글자로 해서 한번 해보고, 물론 그러니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그 심벌, 그 상징인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이제 잘 그 많이 알려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3개월 그렇죠. 3개월 연속해서 한글로 제호를 사용을 해봤고 프랑스의 본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좋다고 해요?
네, 좋다고 하죠. 음.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이 우리 한국도 프랑스 여기 본사에서는 그 한국의 성일권 대표님의 그 경영 능력을 워낙 탁월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뭐를 하신다고 다 믿는 것 같아요. 여기는 프랑스 본사에서는 뭐를 한다고 제안해도 그냥 다 믿고 해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본인 입으로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맞죠? 사실이죠.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아무튼 뭐 지금까지도 참 잘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냥 뭐 아, 당연히 회사가 탄탄해야 되지만 이 내용 특히 독자 입장에서는 내용이 정말 기대가 되고 좋아야 되는데 여태까지만 박사님, 저기 예. 임 박사님 한 가지 더. 네네. 저희가 이번에 12월 달에 네. 이제 마니엘의 드부아르, 그래서 음. 사유하는 당신이라는 뜻의 그 개간지 내잖아요. 이번에 예예예. 겨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어요. 텀블벅 펀딩. 클라우드 펀딩. 예. 네, 이제 이틀 후면 끝나요. 이제 곧 12월 6일까지예요. 12월 예. 7일까지 참.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 네네, 문학 역사를 넘보다 해가지고 주로 문학과 관련된 음. 내용으로 이제 채우는 거죠. 네네.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비교적 예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는 비교적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12월 7일 날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이 방송은 12월 7일 이후에 나갈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12월 7일 이후에도 음. 이제 저희 이 텀블벅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연간 구독, 네. 1년 구독도 받고요. 또 낙권 구독도 받습니다. 그래서 텀블벅 굿즈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두 번째 겨울을 내면서 에코백을 하나 또 준비를 했어요. 에코백. 네, 그 옛날에 만드신 에코백도 참 이쁜데 그 약간 이번에 베이지색으로 돼가지고. 그 마니에르 드부아르와 관련해서 별도의 에코백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장기 네.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에코백 거의 뭐 절반 가격. 그러니까 이게 1년 구독이 65,000원이라면 한 2만 원 상당의 네. 에코백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이런 건 없어요? 대표님 이 인문결 TV 보고 왔어요라고 오면은 뭐 좀 싸게 해주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이벤트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어떻게 지금 정할까요? 예. 뭐 하나 저기 해주시죠. 통크게 예. 하나 쏘시죠. 한 40%? 40%? 40% 할인된 가격으로? 네. 그건 한번 저희들이 한번 얘기해서 내부 여기 한번 댓글에 한번 얘기해보고.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칫 제가 마음대로 정하면 제가 독재자라고 또. 그럼요. 대표가 마음대로 하면 독재자지 그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에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항상 생각할 거리를 주시고 우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그러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좋은 내용들로 잘 채워진 것 같습니다. 한번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고 저도 또 좀 몇 개 읽었습니다만 아직 안 읽은 것들 좀 마저 읽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2021년에 1월호로 다시 찾아뵙겠네요. 네, 예, 그렇죠. 그때도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시청해 주신 분들, 청취해 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은 12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2월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 대표님 감사하고요.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인사드립니다. 네.